2023년 11월 30일 오후 5시 49분, 다시 아까 쫙 팔고, 어제도 저점 굉장히 잘 잡았는데, 한 0.6%, 0.7% 차이로 저점 잡았는데, 오늘도 524 풀 100% 이거 한 개 남겨두고, 고가 11,000개 남겨두고, 풀 100% 맞게끔 해가지고 이제 샀거든요. 524. 저가가 518이니까 마이너스 1% 정도 더 빠졌어요. 더 빠지고 다시 이제 몇 개 체결되고 뭐 1% 이에 체결되고 한 개 체결되고 두 개 체결되고 지금 5,700주씩 이렇게 분산 위에는 이제 11만 4천 주씩 이 정도까지 냈다가 좀 너무 높게 본 것 같아 호가폭이 큰 것 같았고 이게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이게 10%씩 얼추 10%가 넘을 수도 있네. 670에서 692면 이거 하나씩이 너무 20%? 해가지고 일단 현황 보면서 다시 잘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 어제는 여기 그거였죠. 486 잡았었죠. 486 잡고 근데 483까지 쳤고 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고 좀 이렇게 수익 보고 나왔고 오늘 다시 이제 여기에서 잘 잡고 있는데 연속 2일째 저점 잡기가 성공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팔린 거는 일단 즉각 내서 넣어주고 있는 상태고요. 현금 100%. 현금은 일단 잡히는 수량이 0이에요. 뭐 여기다 마진까지 쓰면 훨씬 많이 쓸 수 있지만 마진까지 쓰면 뭐 얼마든지 많이 살 수 있지만 워낙 이 USDT 자체가 급등 코인이기 때문에 어제 그 시나리오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유문의 상단 구름대를 타고 일목균일편상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약간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주가가 거의 뭐 스케이트 타듯이 이렇게 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굴곡이 져가지고 만약에 떨어지면 한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511인데 볼린저 밴드로 쳐도 지금 이제 1시간 봉으로 볼 때 하단까지 이룬 거죠. 그러니까 여기 상단에서 결국은 이렇게 뭐 하단은 진작에 쳤네. 4시간 봉으로 보면 이거 비트시지. 여기서 상단 치고 하단까지 칠 수도 있지 중단은 좀 너무 섣부르게 사는 감이 있고 하단까지 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또 510이거든요. 510과 그러니까 일목균평상에 여기 굴곡 또 얼추 510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에서 이제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이 의문의 바닷속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 했는데 오늘도 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어제 데자뷰를 보는 것처럼 신기하게 주가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좀 오늘 좀 사졌고 하락장 해가지고 사져가지고 다시 이제 이거는 뭐 그냥 마진 잘 운영되고 있고 일단은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차트가 참 나오기 힘든 차트인데 비트코인은 가끔씩 이렇게 훅 떨어지는 거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죠. 만약에 그래갖고 오늘도 매매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장고갱신 지금 할 타이밍이 됐나? 988091 갱신했나? 그러면 어디 보자. 988091 갱신 했구나.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이거 좀 고쳐졌고 아까
1282 4240. 아, 내가 아까 그거 저장하기는 안 해뒀나 보네. 갱신했었는데. 아, 아니지. 1282 4240. 이번 주 사거래일 일단 수익이 528만원. 굉장해요. 괜찮아요. 저번 달 한 달치 수익금이 488만원이었으니까, 코인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USC, CT 특수, 해가지고 주식, 코인 488만원. 아, 주식하고 코인하고 합쳐서 그렇구나. 코인만은 353만원이었네요. 아, 저번 주에. 해가지고, 이번 달 4일치의 코인 수익이 저번 달치 그 총 수익을 이미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528만, 코인만. 주식은 살짝 마이너스 17만 3천원 지금 현재 되고 있고, 이렇게 양봉 나와주면 또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죠. 희망적으로 볼 때, 지금은 딱히 일목균형표에 뭐가 이렇게 장애가 걸리는 게 일단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든지, 아니면 좀 좋은 이슈 타고 여기서 좀 다시 날아가든지 좀 그걸 기대해 봅니다. 여기를 뚫고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한데, 지금이 또 다시 이제 주가 변곡점 닿았거든요. 후행 스팬이 다시 이제 주가에 닿는 시기, 주가를 이제 뚫고 지나가는 시기라서 변곡점이 또 터질 수 있는 또 시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연속 2일 저점을 이게 만약에 저점이 되면 더 이상 안 떨어지면 신기하리만큼 저점 잡기에 2연타 성공한 거죠. 여기서 저점 잘 잡았었고 해가지고 이상 이렇게 됩니다. 일단 주가 자체는 이것도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으니까 지켜봐야죠. 빨리 이제 $10,000 안착했으면 좋겠는데, $10,000 한번 찍어보자 해놓고 계속 이렇게 봄에 한번 이렇게 미끄러지고 또 덱스볼에서 괜히 이제 관심 가졌다가 좀 이렇게 안 되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투자 스타일을 좀 개량해가지고 바꾸니까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례적으로 USDC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번 투자에서 좀 세운 거는 마진 투자를 하되,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하되 10종목 정도, 그 분산 투자를 하면 수익이 좀 격감될 수 있잖아요, 잔잔하게. 그 부분을 이제 마진 투자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각기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분산 투자를 통해 갖고 위험성도 줄이면서 마진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도 한번 좀 이렇게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좀 플러스 마이너스 상충되면서 이렇게 좋은 장점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보자는 전략이었죠. 아무튼 그게 지금 일단은 맞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1시간 봉 또 상승을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슈는 아직 살아있고, 계속 이제 우상향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칠 여지가 있어요. 또 이렇게 이 정고점 돌파할 수 있는, 우상향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돌파할 수 있는 기운이 여지가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튼 일봉상으로는 계속 22% 오르고 오늘 4% 오르고, 이날 한번 딱 떨어졌고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하락이 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계속 이렇게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크게 계속 되는 거니까, 아직 이 랠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0.1달러 정도는 안착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너무 길게 보지 않고, 그러니까 길게 봐도 좋지만 하루하루 챙겨 먹을 수 있는 건 챙겨 먹어야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처럼 딱 이렇게 양봉 큰 걸로 마감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59분 지나가는 현황인데 일단은 그냥 밑골이 만 상태로 이렇게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 봉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이게 전환이 되면 좋은데 지금 이제 4시간 봉으로는 이미 5시부터 9시까지가 아마 4시간 봉일 거예요. 해가지고 4시간 봉 이 분위기를 볼 때 여기서 딱 멈추지는 않을 것 같아. 양봉으로 가면 또 기존에 있던 아마 이 타임까지는 밀 것 같아. 기존에 있는 그 시가까지는 음봉 시가까지는 밀어 올려가지고 좀 이렇게 우상향하면 좀 더 이제 또 기대해 볼 만한 소지가 있는 거죠.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이제 4시간 봉에 이제 좀 봉 한 3개 정도 더 4개? 그러면 한 20시간? 4개,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더 지나면 좀 더 커다란 변곡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큰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더 큰 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죠. 4시간 봉으로 볼 때 또한 이 16시간에서 한 그 정도 딱 지나면 이제 다시 이제 양운대 이렇게 또 가게 되죠. 양운대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좀 이렇게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전환선 추세는 기준선 뚫고 나와가지고 일단 하강했다가 다시 이제 기준선 뚫고 초록색 기준선 뚫고 나와가지고 좋은 흐름. 뭐 아무튼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다 좋아요. 이 자체가 가파른 우상향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죠. 아무튼 지금 다음 이제 시간봉이 됐고 추가로 이제 추가로 또 팔린 게 있구나. 5436도 팔렸네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316달러 정도가 왔으니 5436에서 만약에 이 532에 걸어도 537 이게 2%야 이게 팔린 거에서 2%나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보수적으로 걸어볼까? 그러면 지금 이게 5이유니까 한 528 정도의 반절만 걸어주고 사지면 단타용 정찰병 차원에서 걸어주고 또 한 509, 510 정도에 걸어주고 만약에 이 510이 체결되면은 그때는 또 마진 군단을 또 이렇게 대규모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좀 깔아주면서 대응을 해야죠. 추가 물타기를 좀 해가면서 또 좀 더 커다란 한 판이 승부를 보기에 좀 더 비중을 좀 늘려가야죠. 그냥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오르면 그냥 이 현금 분량만큼만 이렇게 팔고 그냥 단타로 임할 겁니다. 지금 분량이 너무 이렇게 커졌어요. 이 9,000달러 중에 지금 얼추 이제 7,000달러 이상 USDT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BNB 보니까 이 P 레벨이 기존에 이제 BNB를 쓰게 되면 BNB로 수수료를 쓰게 되면 5%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좀 써야지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25%나 디스카운트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걸 해제하는 것보다 이걸 활성화시켜두면 스팟 거래에도 적용되나? P 레벨 BNB 여기도 25%, 뭐 크로스 마진도 마찬가지고 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했는데 이 정보는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0.01%씩 사고 팔고 할 때 수수료를 뗐는데 총 0.2%를 뗐는데 그게 이제 0.075%.
또 0.075% 해가지고 수수료를 한 번 사고 팔고 하는데 0.15%만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05%가 전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가 그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가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 퍼센트 수익률 게임이잖아.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BNB 자체가 워낙 좀 시세 자체가 변동성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좀 그 점은 불안하긴 한데, 뭐 그렇다고 BNB가 하루에 뭐 마이너스 뭐 25%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저 일반적인 그 수수료에 비해서 낮는 거죠. 그러니까 BNB 가치가 뭐 하루에 25%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걸 활성화시키는 게 보탬이 되겠죠. 그래갖고 BNB를 아까 100달러치 정도를 그냥 스팟에 사놓기만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97.4984달러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원래 100.31 매입을 아까 100.35달러로 했거든요. 그래갖고 0.439개를 샀는데 벌써 이제 428개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한 3달러 정도 수수료가 나간 건데 이거 자체는 거래를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진 거래할 때 뭐 이렇게 BTC도 체결되고 뭐 수많은 것들 이게 체결되고 팔고 사고 되고 있잖아요. 이때 수수료 나가는데 이 수수료를 0.075%씩 이렇게 사고 팔 때 각각 이렇게 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BNB에서 이제 그 가치만큼을 공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매도 주문도 안 내고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BNB도 마진을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인데 BNB 자체도 좀 키우는 게 보탬이 될 것 같고 이 수수료 차원에서도 이게 그 되기 때문에 마진 창으로 이제 격리 마진에서 따로 이제 들어가 볼 것 같고 트론 같은 거는 우리나라로 이차하기 가장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마진 들어가가지고 좀 이렇게 샤바샤바 한번 키워볼 요량입니다. 지금 뭐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USTC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양봉으로 이제 전환해주면 좋은데 아니면 또 먼저 이제 초반이니까 먼저 떨어지고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죠. 뭐 그렇습니다. 추가로 사지면 또 이쯤에 걸어놓고 사진 건 이쯤에 또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위쯤에 걸어놔서 또 한 판이 단타 수익을 도모하고 여기 뚫고 내려가면 이제 그때는 본격적으로 마진 대응하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10종목 정도 가지고 있고 다 이렇게 비중이 똑같은 식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있었다면은 아마 이쯤에서 그러니까 빚 1.0 현금 1.0, 현금 100%, 빚 100% 해가지고 아마 2배치 정도는 아마 사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약간 공격적으로 할 수 있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할 때. 왜냐하면 그러다가 만약에 위기가 왔을 때 그게 있잖아요. 그 10개 종목 중에서 좀 이득 본 거 중에서 일부 처분한 다음에 일로 이렇게 자금 수요를 해가지고 USDT 등으로 자금 수요를 해가지고 쉽게 이제 자금을 끌어올 수 있으니까 수익 본 개중에 이제 수익 본 종목들을 이렇게 조금씩 팔아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비중상 워낙 이게 크기 때문에 일단 현금으로 안전빵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렇게 안전하게 좀 가자는 주의로 이렇게 해가지고 USTC가 지금 아까 그러니까 이 BNB 사느라 했는데도 지금 현재 8,591달러가 여기 머물고 있는 거예요. USTC 비중이 전체 9,758달러 중에서 그러니까 1,000달러 정도 빼고 1,200달러 정도 빼고 다 USTC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이 수익 현황 누적 수익 현황이 한 5,254달러 정도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매도 때문에 위기 겪었다가
이 3,200달러 정도에서 이제 부활했죠. 0.03에 과감하게 딱 이제 공매도 28에서 청산당하고 0.03에서 과감하게 잡아가지고 나타나지도 않네. 여기네. 여기 28에서 청산당하고 열받아가지고 상공에 딱 들어갔는데 순간적으로 또 이렇게 한 30% 40%확 올라가지고 전화 이복이 된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당장에 뭐 이렇게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요. 4시간 봉 기준으로는 좀 한 16시간이나 20시간에 좀 이렇게 크게 격변할 수 있고 1시간 봉 기준으로는 지금 주가가 맞닿았으니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소규모 격변? 그러니까 4시간 봉 기준으로 대규모, 그 다음에 1일봉 기준으로는 초대 규모의 어떤 큰 변동성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거죠. 시간 단위가 작아질수록 이제 점점 작은 단위. 근데 주가에 맞닿기 때문에 이번 타임에 좀 변동성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볼린저 상단까지는 이제 뚫어주면 좋겠죠. 예. 이상 영상 녹화를 간략하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스 채널이었습니다. 당금제 닭갈비 구워 먹고 잠시 눈을 한 2시간, 한 3시간 딱 붙이고 눈을 떴는데 코인이 이제 추가 하락했네요. 아까 뭐였지? Ladies and gentlemen, I am Brad Garlinghouse, the CEO of Ripple. 이게 맨날 그게 왜 9,947달러 뭐 이 정도 해갖고 1만 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고 가자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 달하고 한 35일 전에 그랬죠. 3,000달러 조금 넘는 원금, 그러니까 400만 원금 가지고 350만 원대부터 까이고 350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만 달러 고지까지 매우 빠른 시간에 온 거죠. 1만 달러면 지금 얼추 환율상 느낌이 1299원이니까 1300 치면 얼추 이제 1300만 원. 그러니까 얼추 자산을 3배 이상 불리는데 이제 한 달이 좀 넘게 걸린 겁니다. 해가지고 근데 역시 뭐랄까 뭔가 이렇게 숫자가 상징적인 어떤 그 딱 고지에 도달하려고 하면 한 번씩 이렇게 거저줄 소냐 하면서 이렇게 장애가 나타나더라고요. 장애가 나타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번의 어떤 또 시련 도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쯤에 잘 샀는데 잘 샀죠. 1% 정도 좀 더 차이 저점되고 잘 했고 여기서 오르나 했는데 불발했고 다음 봉에 좀 오르는 듯 있다가 이제 연속 4시간 이제서야 통수를 치는 거죠. 그래요. 자는 동안에 미리미리 이렇게 저점 물량을 깔아놓을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설마 이 정도까지는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목균형상으로 보면은 그죠? 이 변동성에서 주가가 한번 닿았고 별다른 변동성이 안 일어나는 듯 하다가 다음 주가봉에 닿을 때 음봉에 닿을 때 약간 이렇게 미끄러지는 듯이 이렇게 쫙 이런 시츄에이션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음운 위로 이렇게 음운 상단을 이렇게 순항하다가 음운이 바닷속으로 이렇게 풍덩 빠지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 음운이 궁창 아래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운과 양운이 교차하는 시점도 하나의 좀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시점으로 볼 수 있죠. 이제 그 시점이 앞으로 이제 한 4시간 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역시 주가봉으로 봐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한 6시간째 되면 다시 이제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또 이제 이 봉에 부딪히게 될 때, 여기 양운에 부딪히게 될 때 또 변동성이 나타나겠죠.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뭐 희망사항으로는 다시 이 후행 스팬이 위를 이렇게 타고 예전에 그랬듯이 예전에 이렇게 양운이 어떤 구름대를 타듯이 이번에는 의문의 구름대를 한번 타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 후행 스팬이 의문의 구름대를 이렇게 탄다는 건 이 주가가 실제로 이렇게 양운이 구름대 위로 다시 이제 회복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좋은 옵션으로 보면 그렇고, 평탄한 옵션으로는 또 이렇게 수평, 양운 속을 지나는 수평. 만약에 안 좋은 옵션이면 이렇게 양운이 어떤 그 구름 벽에 딱 부딪혀가지고 딱 꺾여가지고 밑으로 흐를 수 있는 뭐 그런 옵션 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항상 뭐 세 가지가 있죠. 뭐 이렇게 위로 가냐, 중간으로 가냐, 아래로 가냐. 4시간 봉상으로는 또 이렇게 양운이 어떤 지지대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시점이 이제 또 한 16시간 뭐 그 정도 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갖고 일단 이게 지지대라고 뭐 생각하면 좋죠. 뭐 그냥 띵틀 지지대, 의자, 주가가 이렇게 내려앉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의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뭐 좋을 듯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희망사항 많이 이렇게 달아봅니다. 그래갖고 509, 5539, 510쯤에 걸어놔보자 일단. 그래가지고 100% 현금 투입보다 약간씩 이제 추가 더 매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 더 매입을 하고 있고, 이 하락 부분은 조금씩 이렇게 단타 차익을 도모하면서 조금씩 메꿔 나가는 겁니다. 이제 다시 이제 본전을 향할 수 있도록. 이 떨어지기 전 시점이 그래도 한 9,600달러였나? 아마 그 정도였을 거예요. 9,600달러 때. 거기서 좀 올랐을 때 9,900까지 이제 갔다가 다시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데, 뭐 여기서 또 부단히 이제 단타를 이렇게 쳐가면서 조금씩 잔고를 회복하다 보면서 이제 처음 매일 시점에 가까운 잔고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활동을 해야죠. 열심히 노가다를 해야죠. 뭐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귀찮다고 하면 귀찮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이 귀찮음은 그렇다. 이 노동적인 매매가 결코 그래도 잔고를 배신하지는 않고 항상 좋은 방향 쪽으로, 그러니까 안 하는 힘만보다 훨씬 이제 더 나은 방향 쪽으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좀만 해봤자 뭐 한 10분 동안에 1, 2달러씩 이렇게 부지런히 하다 보면 더 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뭐 크냐 싶지만 그게 1회 혹은 10회 혹은 뭐 20회가 되다 보면 그래도 한 50달러 정도의 잔고가 그 노력 덕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루 일당 뭐 노가다 일당 해도 우리나라 돈을 쳐도 지금 막 한 100불 낼까 말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몇 시간 해가지고 100불 정도 이렇게 벌면은 굉장히 가치가 좋은 겁니다. 그래도 현실의 어떤 그 시급 단가 정도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게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집에서 편하게 하다 보면, 좀 편하게 하려고 하면 뭐 운동도 하고 뭐 드라마도 잠깐 보면서 이렇게 항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겠지만, 좀 귀찮으면 이제 좀 1시간마다 좀 이렇게 1시간마다 보면서 좀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잡아들고 다시 이제 50분은 뭐 다른 일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좀 할 수 있겠죠. 좀 이렇게 체결의 주기가 좀 느려진다 뿐이지. 그렇습니다. 근데 간혹 그런 경우가 더 오히려 더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골이 많았다가, 그러니까 바닥 쳤다가 밑골이 한참 이렇게 말아 올렸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미리 주문을 안 내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투자의 오묘한 점이죠. 아무튼 중간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투자를 이어갈 것이고 11월 30일 이제 이제 내일이 되면 12월 1일이 되네요. 벌써 이제 12월 달이 되네요. 이제 10분만 더 지나면 그렇습니다. 12월 1일 중에는 장고 $10,000에 도달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NB 아까 그 수수료 아까 얘기했잖아요. 0.75% 이거 수수료 지금 5%에서 25%를 더 이렇게 쳐주는 걸로, 예전에 5%만 이렇게 디스카운트 해주다가 BNB로 지금 하면은 BNB의 스팟 계좌에 BNB를 가지고 있으면 이 BNB를 수수료로 취급을 하면 그거 25%를 더 이제 싸게, 그러니까 어떤 뭐 스팟에서 거래를 다른 코인들 거래를 하든지 마진에서 거래를 하든지 아무튼 25%더 싸게 이제 수수료를 한다. 뭐 그 얘기였죠. 확실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정부가 아까 이거 체킹한 지가 반나절이었던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은근히 수수료가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 100.35달러를 샀는데 이미 그러니까 $11 정도가 10.5달러 정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까 그 BNB 산지가 1시 49분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제 11시 30분이니까 10시간 10시간 정도 이제 지났는데 이 정도 수수료가 나갈 수 있다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장고에서는 이렇다는 거죠. 지금 뭐 이렇게 마진율이 높지는 않은데 이렇다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이제 다시 이제 10종목 분산으로 해가지고 레버리지 이제 이빠이 끌어가지고 빚 내서 많이 활용해가지고 하게 되면 수수료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10,000 언저리에서는 하루 정도의 수수료가 한 20에서 30달러? 좀 거래 없이 하면 20에서 30달러 정도 나갈 수 있고, 마진까지 하게 되면은 아마 이 마진 빚은 바로 BNB로 나가는 건 아닐 거예요.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늘어가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조금씩, 이때, 모르겠다. 이 마진 빚은,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좀 쓰게 되면, 그거거든요. 여기서 소수점 이자가 조금씩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적립이 되는 식으로 됐는데, 이걸 한 번에 이제 매수 취소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상환이 되게 되는데, 그 마진 이자까지도 BNB로 아마 상환하게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꾸 예전에는 이걸 주문을 넣었다가 취소하면 이 UST 잔고가, 미묘하게 이제 줄어드는 아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스팟을 할 때도 현금 100%일 때도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이 테이커 수수료,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 수수료가 0.02%가 공제된다는 이야기죠. 마진 이자도 이걸로 내나? 모르겠다. 이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아까는 좀 길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짧게 나오네. BNB라서 그런가? USTC.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나와요. 커미션 피, 리턴 퍼 아워 해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1%를 깐 다음에 다시 이제
이걸 번역을 해보면, BNB가 없는 고립된 맞이, 시간당 커미션, 수수료, 수익률 자산으로 이렇게 공제하지만, 고립된 마진 계정으로 반환합니다. 반환된다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BNB에서 수수료를 까고 다시 이제 이 해당 코인으로 돌려준다는 건가? 그 중에서 이제 수수료분에 해당되는 그 해당 코인으로 돌려준다는 건지, 이거 뭔지 좀 모르겠어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이게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이 거래할 때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 거죠. 특히 이제 현금 100%를 이렇게 사고 팔고 하게 되면은 $10,000면은 1회 그 거래에도 $10가 나가는 거잖아요. 1%가 1%가 그거예요. $10,000에서 1%만 떼어도 $100, 0.1%면 $10. 맞지? 한 번 사고 팔면 $20 수수료가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 정도 나가는 게 아니라 $15 정도만 나간다는 거죠. 레귤러 유저 상태에서는. 이것도 급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대부분 이 레귤러 유저에 해당될 거예요. 뭐 그 이후로 이제 등급들이 뭐 VIP니 뭐니 쫙쫙쫙쫙 이렇게 있거든요. 뭐 보다 보면. 그래갖고 위로 갈수록 더 혜택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 VIP 레벨 해가지고 스팟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25%, 선물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10%. 저는 근데 이거 아마 USDM은 선물일 거예요. 저는 근데 선물 자체는 아예 하지를 않으니까 뭐 여기까지만. 이거 내가 활성화할 수 있나? 여기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거네. 뭐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VIP의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유저 수수료 0.757 해가지고 최상위 VIP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거의 한 일반 유저에 비해서 6, 7배는 싸게, 한 6분의 1, 7분의 1 그 정도밖에, 9, 7에, 9, 8에 8분의 1도 안 되게 이렇게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우를 받는 거죠. 여기서 볼 때 이렇게 하면 역시 8분의 1도 안 되는 수선. 좀 이렇게 큰 거래 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마진 계정에서 좀 이렇게 대여 같은 것도 할당되는 대여율도 훨씬 더 많이 쳐주고, 뭐 코인당 이렇게 등급당 대여할 수 있는 뭐 한계 같은 게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매수 쪽은 거의 뭐 별로 이렇게 제약이 없는데 비해서, 특히 공매도 쪽은 이렇게 수량적으로 배분에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더 현금 잔고가 많이 있어도 등급 어떤 코인들은 좀 이렇게 공매도 할 수 있는 수량이 적은 경우 이제 이 등급에 따라서 이제 차등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중간 녹화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이제 낮이 되었고 주식 매매 중에 잠깐 짬을 내갖고 녹화를 합니다. 다시 이제 $10,000 고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1차 목표가 $10,000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있고요. 어제 이야기했던 대로 이 이슈가 좋은 흐름을 타고 있죠. 여기서 후행스 편이 여기 딱 부딪혀가지고 좋은 모양에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랬는데 약간 이렇게 돌파했다가 좀 한 박자 늦게 결국 이 구름대를 탔어요. 상승 구름대를 타고 그게 이제 이 주가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의문이 상승 구름대를 후행스 팬이 이제 안착하게 된 모습이 이 똑같은 현황. 그러니까 이 동시간에 주가가 다시 이제 양운의 상단을 타면서 그죠? 절묘하죠. 어떻게 보면 신기할 정도로 절묘하게 일목균형표의 그 주가 구름대를 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게 주가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미리미리 다 여기서 여기까지 나와 있잖아요. 일목표 형태의 구름대는 이게 지금 현재 주가가 갑자기 뭐 이렇게 빠진다고 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변경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픽스된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호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USTC 이슈에서 어떤 이슈들이 논의되고 그게 어떤 호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참 이렇게 절묘한 게 이 일목균형표라는 게 그런 주가의 악재와 호재까지도 어떤 주기적으로 이렇게 딱 뭐 1일 차트으로 볼 때 26거래일 딱 지나면 이때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때만 되면 또 신기하게 그에 맞는 또 호재나 악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좀 우주적 이치 뭐 그런 걸 이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참 보면 볼수록 참 대단할 때가 있는 겁니다. BNB 이건 뭐 안 가지고 있으니까 BNB 이제 조만간 매입을 해야 되는데 AMB가 이제 다시 이제 매매권 가격까지 왔고 이 정도까지 빠져가지고 별로 할 게 없었는데 뭐 자금을 더 투입해가지고 물타기 매수를 걸면 할 수 있었지만 그냥 냅뒀습니다. 지금 USTC 매매에 바빠가지고 비트코인도 열심히 단타 매매 하고 있지만 사지면 잘 체결이 돼가지고 이건 괜찮아요. 또 오늘 또 2개 체결됐네 해가지고 그렇죠. 125, 129면 240, 250, 한 256달러 정도 이렇게 주문되면 되겠다. 3758에 다시 매수 걸어놔야죠. 시세를 잘 타가지고 이건 좋아요. 256 이 정도 또 재매입 걸어주고. 다시 말하자면 비트코인 나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수익률 지금 30몇 거래일 지났는데 한 6주차 정도 됐나?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한 지가 여기 340에서 2월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이제 6주차를 지나고 있는 와중이죠. 이번 주 뭐 1월까지 해가지고 해보면은 비트코인 현재 마진 수익률이 어느 정도냐? 다 복사를 해야지. 추정 수익률 103%, 수익금 217달러. 괜찮아요. 초기 자본금 210달러인데 427.58달러 평가액. 괜찮아요. 이게 한 6주 정도 이렇게 굴려가지고 6주면 한 40일 되나? 2배 만들었으면
또 다음 6주 때 또 2배 만들고 그런 느낌으로 간다고 하면 괜찮아요. 비트코인은 워낙 이게 시총 규모나 거래량이 크기 때문에 좀 많이 늘려나갈 수 있죠. 늘려나갈 여지가 있죠. 뭐 정말 거래량 없는 알트코인은 이게 물량이 좀만 많아져도, 내가 보유한 물량이 좀만 많아져도 그 자체가 좀 이렇게 티가 확확 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워낙 이게 1,000조 원대 시총이잖아요. 마켓캡 해가지고 1,000조 원이 아닌가? 지금 이게 BNB지. 1,000조 원 넘는 거니까. 해가지고 이제 USDC 1만 달러 총 돌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USDTC만 포함한 잔고가 아니라 총 잔고죠, 총 잔고. 해가지고 이 아이솔레이트 마진에 9,772달러, 87달러 BNB 보유량, 스스로 그 디스카운트 혜택 때문에 있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뭐 이제 보유량들이 나오는 거죠. 좀 이게 달러 가치로 화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밸런스가 해당 코인으로 나와. 해당 코인으로. 그렇게 하면 좀 계산이 어렵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몇 달러에 해당되는지 좀 그것까지 나와주면 참 좋겠는데, 참 이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냥 총 가치가 그래가지고 9,798달러다. 이런 느낌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스마트폰에서 이게 뭐 달러 가치로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는 탭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일단 당장에 뭐 위험한 포지션들 없고, 뭐 워낙 이제 AMB 이 세 개만 지금 거래 중이니까 딱히 위험한 건 없고, BNT도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한 번 더 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떨어지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안 떨어지네. 평소에 잘만 떨어지더니, 평소에 잘만 뒤통수 치더니 또 살려고, 막상 좀 많이 살려고 하니까 또 안 떨어져. 다 팔리고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손실 중이라서 한 번 또 떨어질 때 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팔면 얼추 이제 본전에 가까워지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한 이 정도까지 떨어지겠지 하고 역시 한 이 정도에 매수 걸어놓고 있는데, 여기서 또 그냥 반등해 버려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닥쳤던 꼴이 됐어요. USDC 다시 상승 중. 잔고 985,371.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주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좀 잔고가 많이 늘게 되면서 수익도 더 많이 나게 되고 있죠. 또 USDC 매우 안전하게 거의 현금 100%만 매매를 하고 있지만, 마진은 이제 떨어질 경우에만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괜찮아요, 수익률이. 그래가지고 뭐 하루하루 좀 이렇게 1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버는 한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이제 내공을 닦아오는 그런 세월이 있는 거죠. 그 몇 년 전인가 제가 다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좀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노가다 주간일을 안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인가 야간일이 들어왔는데, 같이 일하는 그 아저씨가 요새 뭐 하느라고 이렇게 얼굴 안 비치나 해가지고 그냥 주식 투자해가지고 매일매일 벌어먹고 있다 하니까, 얼마 벌었냐 해가지고 그때 원금이 한 80만 원 됐나? 그래갖고 오늘 한 5만 7천 원 벌었다가 하니까 그 아저씨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5만 7천 원 벌 거면 차라리 그냥 일 나와가지고 하루 한 11만 원 11만 원 벌어가지, 뭐하러 5만 원 벌라고 그러고 있냐,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그런 말을 했던 건 아니고 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당장에 이제 더 조그만 돈을 벌면서
주식 투자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가다는 내가 당장에 나가면 한 1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어. 열심히 나가면. 근데 예전에도 수급 없이 그래갖고 그 시점에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물론 이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해가 갈 때마다 조금씩 임금이 오르기야 하겠지만은 결국은 계속 그 벌 수 있는 가치가 픽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주식투자라는 건 그렇지 않잖아. 수익률을 내면서 내 잔고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그런 거죠. 지금은 뭐 80만 원 가지고 5만 원을 벌었지만 내가 종잣돈이 800만 원 정도 되면 그때는 5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 저력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불과 이제 몇 년 딱 지나다 보면 이제 좋은 시점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할아버지들. 근데 그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막 건물주도 있고 막 하루에 막 연금만 700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정말 이게 운동하는 게 체질이라서 집안에만 있으면 체질적으로 막 몸이 근질근질하고 막 우울증 걸리고 갑갑해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자체가 좋아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하루하루 뭐 일당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뭐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이제 아저씨랑 청소도 하고 쉬는 시간에 빵하고 우유도 먹고 농담도 하고 또 같이 담배도 피우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집안에만 있으면 갑갑하다 그런 거예요. 뭐 방 안에서 이제 담배도 못 피우고 마누라 눈치만 봐야 되고 뭐 하느니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목청도 시원시원하게 떠들고 스트레칭도 하고 땀도 흘리고 하다 보면 몸이 더 시원하고 하니까 기분이 좋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안 좋은 케이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상 돈 벌면 이제 바로 버는 족족 매달 주말에 가가지고 뭐 경마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승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걸 뻔히 알 텐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아는데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그 어떤 도파민에 그러니까 중독이 된 거죠. 그 도파민과 그 희열, 쾌락, 그 딱 순간에 임할 때 그 쾌락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머리로 통밥을 재라도 여기서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 가치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수당의 일을 해도 매달 이제 돈이 통장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을 때 한 30대, 40대, 뭐 50대까지는 뭐 여여해요. 몸이 뭐 현장에서 막 일하고 했는데 근데 이게 일하는 게 조금씩 해가 갈수록 당장은 티가 나지 않지만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예전에는 막 힘을 막 왕창 쓰는 게 쓸 수 있었던 게 조금씩 이게 사리게 되는 거죠. 예전 같지 못하고 막 젊은 때는 막 그랬던 게 사리게 되는 막 그런 게 있는 거죠. 몸도 막 주름지고 이제 왜소해지고 막 그런 시간이 오다 보면 그런 경우에 정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이제 한 50, 60 지나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딱 이렇게 같이 이제 걸으면서 지켜보면 어떤 분은 다리를 쩔룩이면서 계속 이렇게 현장을 걸어 다녀요. 근데 그 정도면 사실 현장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자세가 이제 꾸부정꾸부정 해가지고 걸어 다닐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통증을 참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허리를 거의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허리를 막 이렇게
뭐 한 40도 이렇게 구부리면서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다니는 거야. 기우뚱하게 딱 한쪽 엉덩이가 기울어져 가지고. 그것도 보면은 뭐 고관절이나 허리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실 지금 당장 일을 해서는 안 되는 환경인데 그 이제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당장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수도 없이 봐온 거죠. 수도 없이 봐오면서 아 나도 이 노후 준비를 언젠가는 해야 되겠는데 아 그렇다 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창창하고 일을 할 만하지만 앞으로 이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희망적인 어떤 그 느낌이 있을 것인가. 뭐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일하면 뭐 하루 일하면 당장 기분 좋고 뭐 통장에 뭐 별로 돈이 없어도 뭐 일하면서 또 즐기면서 일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는 정말 또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몸이 만약에 그러다가 아프거나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게 되면 금방 이제 돈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금방 이렇게 생활이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또 제 주변에 되게 많았던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일을 나가면 좀 이렇게 그만큼 이제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만 원을 벌면 하루에 한 2, 3만 원만 쓰고 한 2, 3만 원은 통장에 남겨놓고 뭐 한 3, 4만 원은 자기 개발비로 쓰고 혹은 뭐 관리비 뭐 이런 거 방세 다음 달 낼 거 해가지고 보태놓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 좀 합리적인 그 자금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맨날 이렇게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또 하고 술 마시고 뭐 그런데 다 쓰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제 돈이 남아나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겨울에 일 떨어지면 일 한 일주일만 일감이 끊기면 전전긍긍 당장 생활이 위기가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일을 하려고 해도 또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뭐 코로나 막 그 타임인가? 갑자기 이제 2020년에 그 발동되면서 한 달 내내 일을 나가는데 평소 같으면 내가 한 20일 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인데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건설 경기가 4일밖에 일을 못한 거야. 4일. 4일 뭐 벌어가지고 한 50만 원 벌어가지고 뭐 방세 20만 원 내고 또 관리비 10만 원 내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야 정말 담배도 아껴 피고 마트에 가고 라면밖에는 살 게 없는 거야. 라면 막 그냥 라면 한 몇 봉지 한 4봉지 사가지고 그냥 하루에 막 라면만 끓여 먹으면서 만 원 가지고 한 일주일 막 먹고 살 수 있을 요량으로 진짜 초저가 지출을 하면서 그렇게 막 존버를 또 하는 순간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당장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자고 하면은 또 살면서 어떤 순간에 또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대응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몇 년 전에 그 야간 일을 하면서 자본금 80으로 돈 50 벌 때, 5만 원 벌 때, 그 옆에 아저씨가 웃으면서, 그럴 거면 일이나 하지 왜 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그 80이 이제 다시 이제 1200 정도로 이렇게 불리게 되면서, 그때 이제 레버리지적으로 80에서 50만 원 벌었지만, 지금은 1200만 원에서 70만 원씩, 100만 원씩 이제 벌 수 있는 그 요량이 똑같이 이제 적용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충분한 그 수익률을 시장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걸로 좀 이제 노후를 이제 대비할
그런 이제 요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디 보자. 지금 장고 상승이 원래 아까는 이 시점에서 9,000달러가 넘었던 것 같은데 좀 다른 코인들이 좀 하락해서 그런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10,000달러가 일단 1차 관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면 한번 장고를 찾아야 될지 원금을 찾고 다시 투자 일어나갈지 좀 더 이렇게 경각을 지켜보고 해야 될지. 지금도 좀 비중을 너무 적게 쓰고 있어가지고 좀 아쉽긴 해요. UST 지금 비중. 지금 이 매수 걸어놓은 것까지 다 이제 100% 채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도 물량은 100%가 안 되는 겁니다. 일부 많이 또 팔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제 스타일은 이런 데서 좀 비중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렇잖아요. 비중 많이 들어가면 이 마진 비중 이거 이빠이 잘 활용하면 한 30%만 올라도 한 100% 수익 날 수 있거든요. 원래 그게 제 스타일인데 아무튼 그렇다. 이거 워낙 좀 급등주기 때문에 급등 코인이죠. 급등 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마진을 의외로 많이 떨어질 때만 추가로 매입할 요량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마진 거래를 한다고 해갖고 무조건 마진을 쓴다가 아니라 그냥 스팟 하듯이 현금처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서 이제 발로가 아니라 리미트만 찍고 거래하면 스팟이랑 똑같아요. 스팟이랑 거래하는 거 똑같아요. 이자도 안 나가고 뭐 이렇게 매수 걸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이자도 안 나가고 이게 주식시장하고 다른 게 이게 빛을 끌어가지고 이제 매수 저가 매수를 받쳐놓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이자가 없잖아요. 당일에 대해서 이자가 없는데 또 항상 오후 3시 반이 되면 종료되고 그 주문들이 자동 취소화되고 또 다음날 새롭게 주문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당일에 대해서 이자가 없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내고 미책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붙지 않아요. 어떤 이자가 없어요. 미수이자도 그렇지만 뭐 신용이자도 그렇죠. 뭐 선이자가 없는 건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매수를 내는 순간 이게 시간당 이자가 붙는데 매수를 내는 순간 딱 여기 내가 뭐 1000을 딱 매수를 내면 뭐 1000.01 뭐 이런 식으로 선이자까지 바로 붙어버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저가 매수에 체결되지도 않을 거에 저가 매수에 미리 걸어놓고 사지면 그만 안 사지면 그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해놓고 오래 보유하면 그건 또 좋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이 5706인데 만약에 내가 이런 느낌이죠. 뭐 이런 호가 단위로 볼 때 지금 0.5인데 뭐 0.001 이런 가격에 혹시나 떨어지면 좋고 해가지고 뭐 마진을 이빠이 끌어가지고 현금 물량을 현재 지나서 마진을 이빠이 끌어갖고 1년 내내 걸어놓을 테니까 내가 그거 하자. 1년 내내 걸어놓을 테니까 책을 안 되면 뭐 그냥 안 되면 그만이고 뭐 당장에 내가 지금 여행가 바빠가지고 1년 내내 걸어놓고 말지 않는데 만약에 그 15,000달러에 차입했잖아요. 15,000달러를 체결이 안 된 상태로 1년이 지나면 그 15,000달러에 대해서 아마 주식 연 이자하고 비슷할 거예요. 이 15,000달러 분에 대해서 연 9에서 10% 아마 그 정도의 이자를 내야 될 수가 있어.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그거죠. 뭐 한 1,300에서 1,500달러를 내는 거예요. 체결이 안 돼도. 그러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보고 저가 매수를 받쳐놓는 건 좋지 않고 당장 체결될 수 있을 수준에서 매수를 받쳐놓고 좀 주가가 또 많이 오른다 싶으면 또 매수를 너무 저가 매수들은 취소하고 그런 요량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거래에서는 뭐 이 정도의 뭐 주문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이틀 3일 한다고 했고 이자가 정말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 시세 차익 매매에 비하면 정말 뭐
그때는 적은 수준이라서 뭐 일주일 정도 이렇게 받쳐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체결 안 되고 그 정도는 상관없는데 1년 내내 받쳐놓을 생각이라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라도 충분히 체결될 수 있을 범위의 저가 매수를 내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저가 매수를 마진을 끌어서 딱 이자를 냈는데 일부 물량들이 이제 체결되면서 그 마진의 빚이 해소되면서 그때는 이제 마진의 빚이 해소되게 되고 이 매수 물량이 이제 현금으로 전환되게 되겠죠. 이게 충분히 많이 팔리게 되면 그때는 또 이자가 이제 안 붙는 거죠. 평가액에서 빚진 부분만,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점에 매수를 냈냐 상관없이 이 총 평가에서 현금이 이 정도고 추가로 빚이 이 정도가 계속 이제 상계가 되잖아요. 그 빚에 대해서는 시간당 이자를 계속 이제 떼는 시스템인 거예요. 하루에 이게 하루 기준으로 한 0.02%였나? 아무튼 갖고 바이낸스 마진 이자 또 이자가 붙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또 복리로 붙을 수가 있겠죠. 그 점도 아마 조심해야 되고 1시간마다 빌린, 왜냐면 그 1시간마다 빌린 돈만큼 이자가 붙게 되는데 그 이자도 결국은 새로운 빚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1시간을 갱신하는 거니까 이게 하루마다 갱신되는 거에 비해서 이자가 또 생각보다 빨리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리로 따져보면. 시간당 이자가 뭐 0.0008333%인가 보네. 그러니까 24시간을 딱 기준으로 하면 여기다 이제 24시간 곱하면 얼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0.0033%가 주문 낸과 동시에 먼저 이제 붙고 시작한다는 거죠. 1시간 이자가. 0.019. 그러니까 하루 이자가 0.019 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0.2에 가까운 뭐 그 정도죠. 그렇게 갖고 1년치가 되면은 365 곱하면 10%까지는 아니고 한 7.3% 되는 거네요. 7.3%. 하루 이자가.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거고, 그러니까 단리 계산을 한 것이고, 좀 복리적으로 보면 더 많이 붙을 수가 있죠. 그죠? 뭐 여기 24시간 해가지고 0.02%, 이제 복리로 0.02% 붙는다고 치고, 아까 거기서 이 0.19가 아니라 이제 0.2 정도 붙을 수 있는 거죠. 0.02. 복리로 따지면. 혹은 뭐 그 이상이나. 여기서 이제 365가 아니라 그거죠. 원래는 이제 0.02에서 그러니까 1.0 1.00002 뭐 자산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또 이제 하루하루 다시 이제 1.002, 1.002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까 그 7%가 아니라 한 훨씬 많을 거예요. 훨씬. 복리로 만약에 이렇게 붙는다고 따지면. 그러니까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돼요. 지금 뭐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하루에 0.02 붙는다고 하면은 0.02%면 그거잖아요. 1%가 0.01이니까 뭐 1.01이 이게 1%니까 02에 뭐 365승? 해보면 계산이 얼마 전에 여기서 이제 원금 1을 빼면 그래도 그건가? 1.002에 365 하다 보면 거기서는 원금 1을 빼면 그래도 7.57이네. 7.57이 아까 7.3이었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365 하면 7.3이었나? 7.2. 그러니까 복리를 적용하면 한 7.5, 그러니까 한 8%까지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감안을 해야 돼요. 또 그리고 이제 너무 잦은 주문 변경하면 안 좋을 수 있고.
왜냐하면 선이자가 붙기 때문에 주문을 다시 취소한 다음에 그러니까 빛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이제 바로 주문을 내면 1분 사이에 바로 주문을 낸다고 해도 그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주문을 내가 내자마자 1시간 이자가 붙고 그것을 이제 바로 취소하고 또 내도 또 바로 1시간 이자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 당장의 매매에 그렇게 막 뭐 깊이 고려해야 될 정도거나 치명적인 뭐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10,000 돌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시간봉. 오늘 좀 $10,000 잔고를 도달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서 중간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0,000. 돌파. $10,000,000 돌파의 순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났습니다. 드디어 얼마여도. 지금 일목균형표를 예술적으로 주가가 타고 있어요. 여기서 뭐 이렇게 위에 놓으다가 여기도 지금 이 구름대 이미 세팅된 구름대 모양대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단기 고점이 아마 이 정도 여기서 이렇게 주가 타면 한 이 정도? 이 정도? 566? 이 정도까지도 단기 고점 치는 거 아닌가 몰라. 완전 이거 뭐 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잘 타고 있네요. 일목균형표를. 그래가지고 드디어 염원하던 $10,000,000 달성. 1004,833. 이 정규장 딱 종료할 때 이 잔고가 1004,833. 1004,8.33 1312 7214 1312 7214. 일단은 이 금토일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칸이 어느 정도나 이제 갱신이 될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중미를 좀 잘 걷어봐야죠. 이제는 정말 이게 주식 수익보다 이게 큰 게 되고 있어요. 코인 수익이. 주식장으로 근근히 벌어먹고 살다가 아까 이 일목균형상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뭐 20,000원 봉 친다고 하면 뭐 이 정도까지 뭐 휘날에 칠 수 있죠. 569, 570 뭐 이렇게 나가면 뭐 대충 그냥 맞는 겁니다. 더 크게 오를 수도 있고 4시간 봉상 뭐 그런 느낌이죠. 볼린저 밴드 상으로는 뭐 이게 상단 치면은 뭐 상단 범위까지도 봐야 되는데 시간봉으로 볼 때는 상단 이제 돌파하는 시츄에이션이고 1시간 봉은 좀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제대로 이제 정착이 되지 않은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 566, 569 이 정도를 고점을 보고 한번 1차 매도를 할까? 아무튼 지금 현금 불량분으로 만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뭐 잘 되고 있어요. 536 매수 깔아주고 판 걸로는 또 이렇게 매수를 깔아줘야죠. 매수를 깔아주고 뭐 사지면 또 이렇게 좋고 또 파는 거고 또 그 자체가 또 어떤 주가 방어에 보탬이 되는 측면도 있죠. 제가 주문을 내면 그 위로 아래로 또 이렇게 매수가 달라붙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매수는 부지런히 깔아줘야 돼요. 구름대를 산다면 한 566, 뭐 569 그 정도 볼만하다고 했죠. 어느 정도나 보게 될지 4시간 봉 정도로 볼 때 566포인트면 이 정도인데 뭐 더 봉이 좀 크게 나오면 한 뭐 이 정도 또 기대해 볼 수 있죠. 618 뭐 이렇게
아니면 아싸리 그냥 또 갱신, 전고점 갱신 해가지고 딱 그냥 모두가 바라는 게 지금 딱 그런 시츄에이션일 텐데 지금 안테나가 계속 나와주고 있지만은 계속 이 종가 자체는 이렇게 가파른 우상향이잖아요. 지금 딱 꺾이질 않잖아요. 꺾이질 않고 매일매일 이렇게 다져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 번쯤 이렇게 딱 이 가격을 넘는 직전가 0.1달러를 향해서 고고싱 해도 좋게 하겠죠. 저는 일단 무리 없이 일단 매도선을 무리 없이 깔았는데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공매도를 쓰기는 너무 위험한 종목이라서 약간 좀 욕심을 비우고 다시 약간 잔고 줄어들고 이번 시간봉이 얼마나 나와주냐, 얼마나 좀 이렇게 크게 나와주냐 기대해 볼 만한데 뭔가 이렇게 17%막 이렇게 달리는 큰 봉이 한번 딱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뚫으면 다 팔고 어쩔 수 없고 만약에 또 흘러내리면 또 쫙 또 낮은 가격에 미리 매수 깔아놓고 사들이고 또 그러면 또 오늘 오후나 내일 장사에 임해야죠. 거의 뭐 예술의 경지를 보여주네요. 이 빙판을 딱 이 양운이 구름대를 타는 게 예술의 경지 딱 이렇게 보여주네요. 이 구름대대로 간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또 꺾여가지고 한 이 정도까지 또 빠지는 시츄에이션으로 갈라나 일목균형표가 너무 잘 맞고 있어요. 지금 1시간 단기 후행 스팬 여기가 계속 주가를 스치는 시점이고 스치면서 다시 이제 의문의 상단을 나왔죠. 후행 스팬이 다시 이런 차트 자체가 원래 참 나오기도 힘든 차트인데 나오기도 힘든 좋은 흐름이죠.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항상 안심할 수 없게 미리미리 매수는 깔아준다. 항상 이게 뒤통수 치는 뭐 세력이라고 할 만한 존재들이 또 이렇게 뒤통수를 치기 때문에 지금 또 공매도가 잡히긴 잡히는데 아무튼 뭐 쓸 생각은 없고 지금 워낙 이거 USTC는 공매도 위험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분이 약간 어중간한 경향이 있어. 처음 들어간 가격이 그러니까 제재 매입가가 524였거든요. 524. 524 이상 시점에선 뭐 무조건 수익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 가격. 이쯤에 들어왔었지. 이쯤에서 거의 한 12시간을 또 이렇게 12시간 이상을 지리지리 끌다가 또 이렇게 눈 활자를 딱 그리면서 다시 이제 반등하고 있는 포물선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등락 5.15. GFT 많이 나네. GFT는 좀 추억이 있던 종목이어갖고 옛날에 GTO에서 GFT 변경될 때 한 200% 이상 먹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원래부터 좀 이렇게 단타치기 좋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UST에서 충분한 수익을 얻고 분산 투자할 때 마진 거래 이제 새롭게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많이 달리네.
결과적으로 GFT도 같이 어제 매입을 했었으면은 더 지금 수익 상태가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아, 이제 UST 좀 자금을 빼야 되나? 자금을 빼가지고 원래 이제 마진 종목들에 넣고 좀 이제 다시 이제 종합적인 매매를 해야 되나? 한 10종목 이렇게 한 15종목까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태인데, 레귤러 유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신이 없긴 해요. 막 한 시간에 막 시도 때도 없이 이 종목 저 종목 막 책을 놔가지고 뭐 주문 한 번 이렇게 내는 데도 한 30분이야. 한 번씩 이렇게 뭐 한 2시간 동안은 뭐 딸림 본다고 하고 해가지고 또 이제 주문 한 번씩 봐야 되는 것만 해도 한 30분 좋게 걸려요. 마치 그 어린 왕자의 그 청소부처럼, 그 거시기 어디 갔냐, 어린 왕자 청소부 그 스토리 있잖아요. 바빠요 바빠. 어린 왕자 청소부. 청소부가 된 어린 왕자가 아니라 어린 왕자에서 그 청소부 스토리 있잖아요. 그 정원인가? 가로동 펴는 사람. 끊임없이 24시간 막 돌면서 이렇게 가로등 키느라 바빠 죽겠는 사람 있잖아요. 이 코인 투자가 마치 그래요. 끊임없이 막 좀 실만하면 또 체결라고 한 10종목 이상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끊임없이 막 이렇게 가로등을 계속 이렇게 껐다 켰다. 그러니까 매도가 되면 다시 이제 매수 켰다. 매수 키고, 또 매도 꺼지면 또 매수 키고. 비슷합니다, 상황이. 어디 보자. BTC도 또 체결됐네. 오케이. 좋아. 아까 체결된 거 그였나? 아니지. 20분 전이니까 녹화 안 한 타임에 또 쫙 이렇게 오늘 또 상승각 뽑으면서 체결되고 있네요. 좀 더 많이 오를 것 같으면 이번 타임에 사가지고 또 하단에만 걸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상단에 또 착착착착 하면서 무상향에서 조금씩 이제 같이 이제 무상향을 타면서 같이 이제 매매를 해 나가야죠. (13분) 아까 이거 주문 넣었던 건가? 모르겠다. 37821 38 떨어지실 가정에서 37827에 0.07 정도 넣어주죠. 0.007. 뭐야? 매서 들어갔나? 37, 너무 낮은 가격에 37644는 너무 낮네. 이 정도는 봐줘야죠. 37821 체결된 게 38122니까 3819. 이 정도? 37770. 그 다음에 0.007, 0.007, 뭐 이 정도 넣어주고. 오케이. 여기 비중이 너무, 이 정도까지 떨어질 때 더 떨어지면 확 많이 살라고 0.01을 깔아놨는데, 이거는 또 당장 체결될 것 같지 않으면 괜히 이자만 내고 좀 빼야 되겠어요. 0.01 이거 빼고 해가지고 또 너무 하단들도 취소하고. 오케이. 36487이랑 36733은 취소해주고 체결 가능성이 낮은 거 당장에. 나중에 주가 떨어지면 그때
뭐 워낙 뭐 이렇게 긴급 뭐 이렇게 폭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효율적이죠. 주가 떨어지면 37394에 어느 정도 찔러주고 0.0038 일단 정찰병 차원에서 이 정도만 찔러주고 했고 비트코인은 그냥 아래로도 틈틈 위로도 틈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도 이건 뭐 이렇게 호가가 원래 촘촘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렇게 촘촘하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이렇게 매수를 촘촘하게 넣는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되는 거예요. 딱히 뭐 주가 방어가 되지도 않고 코인이 왕 비트코인 다시 10,000달러에서 또 이렇게 흘러내리네. 이 폭이 넘어야지 10,000달러가 되는 거네. 사주려면 사지고 말라면 말고 여기 젖은 매수도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넣어졌는데 516은 좀 지금 당장 체결 되게 좀 힘들다고 봐야 되나? 538 정도에 또 깔아주고 자, 구름 탄다고 생각하면 뭐 이 정도까지 이제 미필연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칠 가능성 571까지 한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자. 사실 좀 더 크게 올랐으면 좋게야 좋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적게 오르면 다시 이제 위에 호가 빼가지고 다시 이제 매도 주문 받쳐놓고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네, 아직은 일단 간방해보고 지금 벌써 이렇게 빼는 건 그렇고 일단 중간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